전투를 이었다. 농성장을 직접 찾은 김영삼 총재는 보사부 장관이나 노동청장을 불러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민당은 국회 보사위원회 수집을 요구했지만 여권은 YH 여공의 무조건 해산만을 주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공들의 기대는 점점 우려로 바뀌고 있었다. 경찰이 강제 해산할 것이라는 소문만 나도는 가운데 여공들은 지쳐갔다. 이때 분위기를 다시 띄운 것은 김경숙이었다. 울도 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3년 만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예약하며 누라가 진주남군 오실 터이니 진주남강 빨래 가라 진주남강 빨래가니 산도 좋고 물도 좋아 우당탕탕 부들기는데 난데없는 말굽소리. 조직 차장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진주남봉가를 부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우렁차게 부르고 씩씩하게 부르고 그리고 그 노래를 잘 불러요. 또 잘 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단히 즐거워했고 그 기뻤다고 그럴까요? 이튿날 저녁이 되면서 경찰 병력은 당사 주변으로 집결했다. 여공들은 집회를 열어 고향의 부모 형제에게 마지막 예의를 갖췄다. 마지막 결임은 김경숙이 읽었다. 우리의 결의. 거리에 내쫓겨 올 데 갈 데 없는 우리들은 이제 정상화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우리 300여 명의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관계부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 해결하라. 우리의 정당하고도 정의로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으며 어떠한 죽음도 불사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1979년 8월 10일 YH무역 전 근로자 일동. 밤 11시 30분 모든 집회는 끝이 났다. 불안한 마음에 지친 여공들은 잠이 든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새벽 2시 진압이 시작된다. 경찰 병력은 단 23분 만에 모든 여공들을 끌어냈다. 작전이 휩쓸고 지나간 신민당사는 폐허였다. 폭력이 비껴간 것은 김영삼 총재 한 사람뿐이었다. 여공들은 물론 신민당 국회의원, 출입기자, 당직자 등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수도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붓고 얼굴은 부어가지고 눈을 아무래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떴는데 약간 불빛만 이렇게 있다간 의식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버스에 가면서 계속 어디서 혈관이 터진 동맥이 터진 사람 쪽에서 피가 얼굴에 자꾸 날라와 떨어지더라고. 그러고 뭐 여기저기 아우성이 뭐 죽는다고 아우성 치고. 노조지부장, 사무장, 부지부장은 진압 직후 바로 구속됐다. 국가보위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었다. 나머지 여공들은 경찰이 마련한 버스에 올라 강제 귀향길에 오른다. 하지만 한 사람이 빠졌다. 고향에도 철창 속에도 없었다. YH 사건의 유일한 사망자로 기록된 김경숙. 그녀는 유신분기의 출발점인 동시에 70년대 노동운동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 70년대의 우리 노동자들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70년대의 전태일 열사의 분신,
오죽해서 자기 몸을 태웠을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79년도에 김경숙이의 마지막 진압 사건 때 세상을 뜬 거. 이런 부분, 그 과정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경숙은 1958년 7월 전남 광산군 비하면에서 태어났다. 지금은 광주광역시에 편입됐지만 이곳은 고속도로에 가로막혀 아직도 개발의 바람을 비껴간 곳이다. 네, 이거 안 봐. 이 마을에는 경숙이 태어났던 집이 남아있다. 크가면서 노는 것이 남자답게 놀고 그러니까 남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먹고. 본래 위로 오빠가 있었으나 경숙이 태어나기 전 병으로 죽었다. 밑으로는 준곤, 재곤 두 남동생이 태어났다. 건어물 행상이었던 아버지는 한 번 나가면 달포가 지나야 돌아오곤 했다. 넉넉지 못한 살림 탓에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녀야 했던 경숙은 6살 이후 학동 일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8살 되던 해 경숙은 아버지를 여인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는 떡장사로 나서게 되고 이제 두 동생을 돌보는 것은 경숙의 몫이 된다.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거기 배경 중에 하나가 동생을 길러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죽어요. 그래 죽었는데 김경숙은 동생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갖죠. 왜? 그렇게 학교를 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동생이 굶주림으로 죽자 김경숙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경숙의 유일한 모교에는 학적부가 남아있다. 6학년 6반인가 여기네요. 학적부에는 당시 경숙의 가정 상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홀어머니의 큰딸로서 가사를 아동 자신이 도우며 어머니는 행상을 하여 좁은 새방을 얻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으나 교육 관심은 있는 편이다. 결석이 잦은 편이었는데 집안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어렵게 들어간 학교였지만 기성회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성회비 안 내 가지고도 사실 다른 학생 같으면은 기가 죽고 좀 힘이 없을 텐데 그 친구는 속으로 삭힌 것 같더라고요. 그 표현을 안 했습니다. 경숙이 살았던 마을 어귀에 있는 다리 훈림교. 일명 배고픈 다리로 불린다. 장작을 하러 산에 갔던 사람들이 내려올 때 이 다리쯤에 다다르면 배가 고파진다는 데서 유래했다. 경숙은 고픈 배를 부여잡고 동생과 함께 장사 나간 어머니를 이곳에서 기다렸다. 엄마 아직도 안 오셨냐 그러죠. 그럼 뭐라고? 아직도 오늘 좀 늦으신다고 걱정하고 엄마 다리 아프신데 그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으니까 그랬는가 모르죠. 동생이 울고 보채니까